네, 리얼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차 그룹 가운데에서 현대모비스 가장 저평가된 현대모비스를 저는 딱 집어서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하고 목표가, 차트, 그리고 레포트 분석까지 철저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강점, 우리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현대차가 7%대 급등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사실 20만원대에서 최근에 37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모비스의 사실 주가 급등은 현대차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원래 저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만큼이나 주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저평가됐다. 그것에 대한 저희가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왜 저희가 증권사 TP가 한 50만원 나오고 있는데 저는 55만원에서 60만원까지도 단기간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잠깐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난주 목요일날 42만 7천원을 찍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이죠.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기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최고의 부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누구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가 최근에 막 50만원 이상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두 번째 가장 강력한 테마인 액추에이터 지금 현대모비스가 27년부터 이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납품을 시작을 하죠. 지금 이제 진출을 했으니까 뭐 부품사 같은 경우에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워낙 자동차 부품 회사 뭐 샤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구동 방식이 거의 동일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이런 구동 방식의 플랫폼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제가 현대모비스 강점. 자, 하나는 미국의 이 메타플랜트 공장에 아틀라스가 분류 공정으로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부터는 조립을 시작해요. 아틀라스가 이 손의 움직임, 이제 시연회에서 봤듯이 굉장히 자유롭죠. 이 손으로 자동차 부품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30년부터는 조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악력으로.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의학연구소의 아틀란스 액추에이터 프로토퍼 개발 시장 라인을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라인 설치도 이제 미국 공장 근처에 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일봉 보시고 이따 주봉 월봉 같이 봐야 되는데요.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30만원대 근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30만원대 중반 후반에서 박스권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여기서 원래는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42만 7천원까지 아틀란스 공개 때문에 42만 7천원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음봉 나오고 나서 다시 양봉으로 이 음봉 길이를 몸통 이상 끌어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파란색 이 선을 보시면 이게 기관 매수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원래 외국인들이 현대모비스 주가를 이끌었다가 기관 쪽에서 최근에 이 현대모비스를 이끌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됐죠? 매도를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 차익 실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대모비스의 흐름은 외국인 매수를 보는 게 아니고 0790 눌러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기관들을 보는 겁니다. 자, 현대모비스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4일 연속 순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갔냐면 기관 쪽에서 그것도 연기금 쪽에서 연기금이 무려 12월 달 한 하루 빼고 주구장창 매수 타이밍을 계속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를 봤을 때는 이제 기관들의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것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아닌 딱 하나만 가져가도 된다. 그것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월봉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한 40만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고점 이후에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종가상으로 40만원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2010년 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월봉상의 박스권은 아직 돌파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모비스의 향후에 성장 스토리가 완료가 됐을 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크게 가능하다. 현대 모비스 현재 시총이 얼마죠? 한 6조 정도 되나요? 그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익 대비해서 PER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10배 조금 안 되고요. 내년에 8배, 올해죠. 올해 26년 8배, 작년 퍼가 한 10배 정도, 그리고 27년 PER이 7배. 근데 언제부터? 27년부터 액추에이터, 내년 후반 정도겠지만은 액추에이터 납품이 이제 시작이 초도 물량 될 거고, 이것 때문에라도 2028년부터 아마도 영업이익 레벨이 증가될수록 어닝 그로스가 계속 높아질수록 주가의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현대 모비스를 보는 것이 아마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리고 모비스가 뭐죠? 현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죠.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기아차가 현대 모비스를 갖고 있는, 이게 순환 출자 구조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 지분 21% 보유,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 33% 보유, 기아가 다시 모비스를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 출자 구조를 나중에 깨겠죠. 기아차의 현대 모비스 지분을 매도하고 현대 모비스를 인적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 지분을 다시 취득을 하고,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비스하고 글로비스를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는 정의선 지분이 굉장히 많죠. 정의선 회장 지분이 한 20% 이상 갖고 있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비스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로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비스의 최대 장점은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정의선의 현대모비스 지분의 취득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의 지분을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또 장점은 애초에 액추에이터 시장은 지금 아직 초기 단계고 누가 딱히 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가져가는 쪽이 로봇의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좀 많은 빅테크들이 선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주더라도 만약에 현대차가 최근에 구글의 뭐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가 알파 이런 그 시스템을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고 하죠. 알파마요라고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쪽은 우리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좀 장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현대차도 자체측 개발을 하지만은 사실 좀 속도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차라리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비스에게 좀 더 부여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지금 액추에이터에서는 아마 27년에서 8년도는 한 1조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전체 매출의 한 2% 정도? 전체 매출 한 50조, 60조 나오니까 모비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자, 요거는 기사입니다. 어차피 요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요게 이제 의왕의 모비스 전동화 연구동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좀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아틀라스죠.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제가 어떤 기사를 보여드릴 거면, 현대 모비스의 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 단점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고객사로는 여기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첫 번째 고객사로 삼았지만은 원래도 현대 모비스는 캡티브, 그러니까 계열사 납품이 70%예요. 비계열사, 논 캡티브라고 하는 게 30%. 그러니까 보통 너무 한쪽에만 고객이 몰려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만 개의
연 3만 개의 보선 다이나믹스를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그러면 한 대당 한 20에서 30개 정도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를 뭐 모비스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고객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것은 뭐 앞으로도 지금 액추에이터 시장이 초기 단계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여기 미래에셋증권 레포트 나온 걸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 1월 9일 날 나온 따끈따끈한 레포트입니다. 자, 현재가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레포트에서는 48만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제가 아까 50에서 뭐 60까지도 그냥 스윙 전략이 아닌 바이앤홀드 전략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저평가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PER을 말씀을 드렸는데, 25년 작년 PER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8.7배, 그리고 26년도 올해죠, 7.8배, 지금 주가 수준에서 너무 싸죠. 27년도 7배.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낮은 밸류, 기아도 싸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나는 현대차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액추에이터 시장에 대한 성장 관점에서 본다면 모비스를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 월봉으로 제가 그려드렸어요. 아직 전고점 종가상으로 돌파 못했다. 그죠? 돌파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요거는 이제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한 20만원대 중후반에서 상승폭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쉬었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이번에 박스권 최근의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본다면은 저희 목표가인 최종 60만원 목표가를 설정하셔도, 증권사 TP 또 올리겠죠. 뭐 현재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50% 정도 업사이드 보시고 손절가 마이너스 넉넉하게 15% 설정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면서, 현대모비스가 벌써 저는 세 번째 커버 영상이 되겠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